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날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 포럼 연설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며 증시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비농업 부문 고용자 변동지수가 상당히 약한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 달러의 약세로 불러 전환되게 하는 역할을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크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추세의 큰 부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작 부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그 큰 추세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세 방향성 잡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 4월 11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시에 가장 눈에 띄게 지금 중요한 경제지표는요, 8시에 있을 중앙은행의 연설입니다. 자, 최근 지금 또 유럽 중앙은행이 이 지금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시기가 다가와져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테이퍼링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진행할지가 또 한번 거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유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별 3개짜리입니다. 자, 좀 넘어가시면은요,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경제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11시 반에 공개될 예정인, 원유 재고 지표입니다. 자, 어저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공개되었던 API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오늘 공개될 원유 재고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원유 재고가 조금 늘어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유는 지금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됨에 따라서 원자재의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원유 재고 지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여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방향성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예고했듯이 62달러 반등한 이후에 65.50달러까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자, 거진 이틀 사이 만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50 라인까지 돌파했었죠. 자, 하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한 차례 이 매수채선 하단에서 지지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65.50달러 지지 저항선 역시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히려 여기서 기술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가의 상승 이유는 단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심리가 많이 완화되고, 또 어저께 진행되었던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따라서 중국의 이 무역이 개방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의 수요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엔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아직 미국의 동향 자체가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의 고점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히려 이번 고점 65.50달러의 저항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눌림이 58달러까지 길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저께 65.50 라인 매도 진입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홀딩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63달러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보도록 하죠. 자, 금 보기 전에 먼저 그 달러의 방향성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90.50포인트, 88.50포인트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가 상당히 낮은 수치가 기록됨에 따라서, 이번 2018년도 금리 정책이 상당히 완화적일 비둘기파적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달러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연설에서 진행했던 대로 중국이 무역에 대해서 대폭 이제 개방한다. 이제 시장 경제를 개방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어저께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자면은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약속했던 게 첫 번째로는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입니다. 이제까지는 수입되는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시장에 해외 자동차 시장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을 열어준 거랑 다름이 없죠. 자, 두 번째, 지적재산권의 관련법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 자, 이제까지는 중국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직접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 TV 프로그램을 베껴서 그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국 자체적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따로 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의 지적 재산권의 관련법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개혁 개방의 본격화. 네 번째, 수익 적극 확대. 다섯 번째,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한 다자 간의 교역 시스템을 지지한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큰 틀이었는데요. 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에 의해서 달러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이유는 역시나 저번 주에 비농업 지표의 부진한 수치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보아오 연설로 인해서 다시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제롬 파웰의 연설 중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자, 관세 인상이 결국에는 미국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치를 인상시킬 것이다. 자, 끌어올려지는데, 목표 수치까지 끌어올려지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리가 다시 좀 더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런 만큼 달러는요, 추가적인 상승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다시 상승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과 유로의 매도 대응이 그대로 유리한데요. 자, 어저께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1441라인에서 매도 진입됐습니다만은 다시 한 차례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항을 받았지만 저항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금은 매도 대응 꾸준히 이어갈 텐데요. 1341라인에서 다시 재차 뚫었을 때 매도 신호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보도록 하죠. 유로도 어저께 달러가 하락한 모습 속에서 상승했는데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현재 매수 추세선을 이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1.23 라인을 뚫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매수 추세선 이탈함으로 통해서 1.20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시에 유럽 중앙은행의 연설이,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다시 진행됩니다.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올해 ECB가 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 자, 어떻게 또 그 발언이 이번 연설을 통해서 또 발언이 지지될 것인가, 혹은 그 발언을 번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로는요, 지금 현재 다시 올라왔는데, 1.23 라인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P 보도록 하죠. S&P도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2650 라인 저항은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역시나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 속에서 증시 시장이 한 차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투자자들이 이 증시 매수에는 크게 힘을 쏟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S&P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은 2800 라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2650 라인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보도록 하죠. 엔화도 어저께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소폭 반전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엔화 역시 이 매수 최선 이탈한 이후로 9150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도 대응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9450 라인선 매도 진입 중입니다. 자, 9350 라인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도 역시나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제한적입니다. 아직까지는 3900 라인 선에 저항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3900 라인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32000 라인까지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파동의 중심 가격의 저항에 의한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3900 라인 저항이 돌파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32000까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00 라인 돌파했을 때 재차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일은요, 65.50 라인 매도 진입하신 분들은 63달러까지 1차적으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금은 1341 라인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유로도 역시나 1.23 라인 뚫었을 때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요, 2650 라인 돌파하면은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고, N도 9350 라인 선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도 3900 라인 선 돌파했을 때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죠. 자,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다가올 큰 추세를 앞두고 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추세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이런 또 중국의 이런 입장 변화와 유럽 중앙은행의 이런 테이퍼링 관련된 입장 변화, 또 그 미국의 금리 변화 등, 또 트럼프의 무역 관세 인상 관련 건, 많은 시황적 재료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 크게 움직여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 꾸준히 잡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